정치권의 핵심 이슈를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역사교과서고요. 역사교과서를 바라보는 민심의 균형추도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미세한 좀 변화의 조짐이 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찬성 의견이 소폭 줄어들고 반대 의견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의 경우에 국정화 반대 여론이 52.7%, 찬성 여론이 41.7%로 11%포인트 격차로 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대 의견이 점점 많아졌네요. 네, 그 전에 조사한 바는 47.6 대 44.7,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 약간 높았습니다만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도층이 소폭 반대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좀 미만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세종시 원안수정안 때와 비슷한 양상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 대전 충청과 대구 경북 쪽에서만 찬성 의견이 많았고 나머지 지역은 좀 반대 여론으로 기울었는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기울었기 때문에 수도권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홍보 전략 때문일까요? 조금씩 반대 의견이 많아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적으로 어떤 결집 강도가 대통령의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 강도 자체가 아주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지역적으로부터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여전히 팽팽한 논란으로 전개되고 있고 50대 연령에서도 찬성 의견이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다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주로 이 중도 성향이 강하고 이 부동층 선거에서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40대 수도권 화이트 칼라층에서는 왜 다른 우선 과제들도 많은데 시급한 현안들도 많은데 이러한 논란을 빚느냐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집중적으로 작동하면서 국정화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강해진 원인으로 진단됩니다. 예, 일단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부분부터 해결해달라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역사 교과서에 대한 여론전은 계속됐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영상 잠시 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은 한 장 나오는데 우리의 원수 김일성의 사진은 세 장이 나오는 이러한 역사 교과서는 이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산적한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적 교과서 와서 보십시오. 대통령과 김일성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분기를 꿰뚫은 우리 국민들은 빠른 속도로 반대로 힘을 뭉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때로는 약간은 인신공격적인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고요. 때로는 지금 뭐 어젯밤에 서울 종로의 한 사무실을 야당 의원들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의심되는 측면이 많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측의 얘기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지금 친일 논란, 선친 김용주 전 의원이죠.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 김용주 전 의원의 친일 논란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가 돼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부친 이름은 친일 인명사전에 없다. 우리 아버지가 일제 몰래 독립군에 활동 자금을 주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여론이 좀 만만치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과서 논란이 내용적인 논란보다도 국정교과서 한 건이냐, 검정교과서 8건이냐, 또는 친일이냐, 유신이냐의 논란으로 번지면서 자칫 아직 대선이 임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당대표와 관련해서 일종의 이 대선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검증이 조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이러한 어떤 논란 과정에서 본인의 위상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응이 지속될 경우에 이 여론을 어느 정도
이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할 수 있는지는 또 숙제로 보여집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최근 지지율이 좀 빠졌던 거는 이제 당청 간의 갈등 때문에 빠졌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공격하는 포인트가 박정희 대통령과 또 이 김영주 전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부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두 분이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어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강공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당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 이런 얘기를 했죠. 뭐 한마디로 공개 토론하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제발 색안경을 벗고 오셔서 우리 교과서들을 직접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과서를 직접 읽어봐라. 그리고 공개 토론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개 토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가 첫 번째 이제 거부를 했었고요. 향후에도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청이 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토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이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상승, 견인할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뭐 일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이 교과서 문제에 너무 깊숙이 매여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질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집니다. 내일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해요. 지금 3년 연속이란 말입니다. 네. 내일 내용의 교과서 내용이 포함이 될지, 전국을 좀 분수령이 될지 이것도 좀 관심을 모으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포함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조사에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긍정평가가 높아졌던 계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긍정평가가 높아졌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 여론이 반대 의견이 높아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을 경우에는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내일 국회에서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정면 돌파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이 국민을 향해서 강하게 이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되, 하지만 많은 내용을 할애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으로 상당 부분의 연설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보다 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비판도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적으로 강하게 드러내기는 하겠지만 이 내용만으로 시정연설을 모두 다 차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의 변화 추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 국정화 반대 여론이 증가하면서 부정평가가 조금 늘어났고 긍정평가 줄어들었는데요. 긍정평가가 1.1%포인트 하락한 46.9%, 부정평가가 1.7%포인트 상승한 48.7%를 기록했습니다. 일간으로 따져보면 장차관 8명과 주철기 외교수석을 전격 교체했던 19일 날 1%포인트 하락한 48.2%로 시작을 했고요. 또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우회 편성 논란이 있었던 화요일 날은 45.7%로 하락했다가 5.4회담 예정 보도가 있었던 수요일 날 47.3%, 그리고 목요일 날은 47.7%까지 올랐었는데 5.4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46.6%로 하락했는데 주간 평가는 아무튼 1.1%포인트 하락한 46.9%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짧게 분석해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에 지금 국정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 3년차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고 연말로 다가갈수록 국민들은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시정연설 그리고 이 1, 2개월 내로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지지율의 지금 추세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계속해서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야 지지율 모두 하락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같이 1.4%포인트 하락한 41.4%를 기록했고요. 새정치연합이 1.6%포인트 하락한 24.7%를 기록했습니다. 예. 둘 다 하락을 하고 있네요. 역시 정치권의 실망,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왜 이런 거 갖고 자꾸 싸우느냐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는 말 그대로 이 주어져 있는 정당의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이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58%에 불과했습니다. 매우 낮은 수준인데 그만큼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가 커진 상황이고 빨리 민생현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 이 총선에 대한 어떤 유리 분리를 떠나서 국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대선 주자 지지도도 살펴보죠.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야 5자회담 효과 그리고 재보선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20.9%를 기록했는데요. 1%포인트 상승하면서 모처럼 20%대를 회복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갈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초에 많이 좀 하락했는데 주후반에는 회복을 했습니다만 0.8%포인트 하락한 17.8%를 기록했고요. 박원순 시장은 아들의 병역 의혹 문제에서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2.6%로 0.2%포인트 상승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문재인 대표의 갈등 때문에 0.3%포인트 하락한 7.5%를 기록했고 오세훈 전 시장이 좀 눈에 띄는데요. 지난주에 기니전에서 17세 이하 오세훈 선수의 활약상이 보도가 되면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4.5%를 기록했습니다. 축구 선수 오세훈이 잘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지율도 오르는 겁니까? 네, 뭐 동명이인 효과죠. 뭐 과거에 이제 안상수 전 시장과 안상수 전 대표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었는데 오세훈 선수가 다음 날 인기 검색어에서 굉장히 높은 수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진 그런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눈에 띄는 뭐 후보군 또 어떤 측면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다른 두드러진 이 어떤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김무성 대표가 여야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이 여야 대선 후보 중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또한 어느 정도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언제 어느 때 새누리당 지지율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근접할 수 있는 개인 지지율을 확보해야만 당 대표로서도 자기 대선 후보도 위상도 우뚝 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만 질문 드리죠. 네. 반기문 사무총장은 네.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던 거는 이제 재선에 임했던 몇 년 전 얘기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그 대선 출마 의지를 적극적으로는 밝히고 있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부인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정례 조사에는 포함을 시키는데 정례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그리고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여론 추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